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정씨입니다. 오늘도 장이 조금 밀렸죠. 오늘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환율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민감도 아직도 여전히 높다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위안화 약세 이런 거 좀 풀어보고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폭이 조금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강세 요인인데 사실 주식하다 보면 환율 문제, 무역 이슈 나오게 되면 머리가 조금 아프죠. 하지만 또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왜 빠져요? 왜 올라요? 자동차 왜 올라요? 반도체 왜 빠져? 이런 걸 하려다 보면 가장 큰 메이저 자금들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를 체크를 해야겠죠. 가보시죠. 자, 중국 증시 민감도라고 적어본 거는 일단은 시장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금리도 좀 내리고, 일주 위안 정도의 부양책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정작 중국 증시는 3일 동안 또 왜냐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있었고, 근데 3일 동안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사실 이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허무하게 빠져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술주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데 최근에 3일 연속 덧없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중국의 부양책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식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그런 게 있는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중국 지수가 하락을 했다면 어떤 가장 불편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마 어떤 증시가 이렇게 좀 안 좋다든지 내려갈 때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입니다. 그럼 중국 돈은 위안화겠죠. 예, 중국의 위안화의 추인데 지금 달러당 7점 얼추 위안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7위안 포치가 올라가면서 좀 신경이 좀 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원래 이제 환율이 약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많이 주식을 팔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외국인이 주식을 열심히 사면 환율이 또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적으로 그 논리를 생각한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팍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저희도 뭐 금리도 내리고 그렇죠. 최근에 금리도 내리고 또 자동차 육성 법안 관련해서 소비 진작책도 발표를 하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뭔가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 미국 쪽 투자가나 해외 투자가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물론 개별 이슈가 있긴 있어요. 알리바바도 아마 CEO 교체가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주요 기술주 알리바바나 빌리빌리나 징동닷컴 같은 회사들 또 중국의 이제 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타스포츠나 공상은행 이런 기업들 또 중국의 IT 기업 SIC나 써니옵티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우중충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불편한 거는 뭘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약간의 미진한 중국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환율에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면 중국 주식이 약한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자금이 엑시드스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 경기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뭐 조금씩 뭐 미국도 탈중국화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도 탈미국화 쪽에서 유럽이나 아시안이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당장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른 것 자체가 이제 금리라는 건 동결을 했잖아요. 그죠? 금리라는 건 동결을 했기 때문에 동결 했다는 게 물론 뭐 아예 뭐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두 가지 재료가 있죠. 하나가 경기 침체라는 재료. 그렇죠? 금리를 동결한다고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침체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갈 건데 근데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반응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환율이 뭐 조금 요건 좀 다른 경우인데 또 중국의 위안화 따라서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튀어 오르겠죠. 물론 오늘의 환율 흐름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베이스로 생각했을 때 주식을 별로 사고 싶지는 않겠죠. 팔아서 오르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최근에 장의 코스피의 주인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디 갔어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팔겠죠.
뭐 4일 팔아버리 많이 판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같이 팔아버리면 아이쿠 그냥 장은 밀려버리는 거죠. 코스닥은 어차피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만 밀린단 말이에요. 그 관점인데 환율 이야기를 좀 끝내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주간 증시에서 다행 아닌 다행은 뭐냐면 내일이 중국장이 안 열려요. 단오절 연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우리 장 이렇게 많이 밀렸지만은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이 급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늘어지면 계속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호재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약간 적어드렸죠. 예.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이건 뭐냐면 이제 무역수지가 매달 10일짜리하고 20일짜리하고 한 달짜리가 발표되는데 오늘은 21일이니까 그 월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적자입니다. 예, 16억 달러 적자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놓고 보면 올해 1월달 최악의 적자 이후 120억 달러까지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적자폭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죠. 적자폭이 줄어났다는 말은 수출이 늘었거나 수입이 감소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니까. 근데 자료가 요거는 자료를 봤더니 수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네요. 보도록 하죠. 그래서 관세청 자료가 뭐 20일짜리입니다만은 수출이 한 5.3%. 그러니까 총 누적은 16억 달러 정도인데 적자 폭도 많이 줄었어요. 21년도 요체주로. 그래서 금액은 뭐 16억 달러 정도가 나와서 5.3% 아니죠. 329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10개월 만에 수출이 좀 증가한 겁니다. 예, 증가한 건데 수입도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이 많이 줄었단 말은 중국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혹시나 항목은 누구였을까요? 뭐 항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품목별로는 여전히 상용차와 선박, 조선, 그렇죠?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채워가는 거고 보면 반도체는 석유 제품은 안 좋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이죠. 우리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죠. 화학 제품 다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별로 봐니까 역시나 지금처럼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 쪽은 괜찮은데 하도 중국이 12% 마이너스 12%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잘 나온 게 안 먹혀버리는 거죠. 왜? 위안화 오르는 것 때문에. 중국 증시 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네. 앞으로 어떻게 된단 말인가? 물론 이제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혹시나 한국 증시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중국 증시와 민감도 큽니다. 그래서 장중의 움직임 자체도 항상 여러분들이 10시 반 전후, 2시 반 전후에 변곡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함께한 시간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황이다 보니까 뭐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약하고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 강세는 뭡니까? 워낙 강세 요인이에요. 우리나라 튼튼한 거니까. 근데 워낙 강세 요인 무역 수지가 저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워낙 강세를 내려가야죠. 근데 올라 버렸잖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돈이 중국에 따라갔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버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무조건 뭐 파는 건 아니지만은 사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또 아까 무역수지에서 효율됐으니까 뭐 짜 맞춘다시 갑자기 자동차가 또 상대적으로 매력을 느끼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런 공식 아닌 공식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자동차가 무조건 내일도 올라갑니다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의 흐름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중국 증시도 반등할 거란 봅니다만은 반등폭이 좀 약한 상태에서 조금 늘어지면 또 늘어지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이게 5월 때 똑같은 나오는데 무역 수지에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나 자동차 부품 조선주가 일정 부분 시장을 커버하고 외국인은 주식을 팔 수밖에 팔 거니까 반도체나 IT나 코스피 종목들은 좀 밀리게 되고 사실 이 데이터 하나에 모든 시장이 다 있어요. 국가별로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나요? 스텝 바이 스텝 내일 뵙겠습니다.